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두 번째 강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하게 됐는데, 첫 번째 좀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짧게 만들려고, 한 반 정도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진행해 보죠. 오늘 진행할 내용은 Resolution of the DNA Structure, DNA 구조를 어떻게 밝혔는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DNA 스트럭처가 밝혀지기까지 어떠한 이제 역사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그러한 간단한 그림들입니다. 이 게럿이라는 사람은 알캅토유리아 환자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가계도를 보니까 알캅토유리아라는 이런 병은 그 어떤 한 엔자임이 관여했는데 이 관여하는 엔자임은 그것을 만드는 유전자, 그 가족의 내력을 보니까 어떤 유전자가 망가져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개념을 생각해냈죠. 그 후에 홉킨스라는 사람은 이와 같은 이제 아이디어를 더 발전시켜 가지고 one gene, one enzyme이라는 개념을 말했고, 이것이 더 발전돼 가지고 비드, 타툼, 레더버그라는 사람은 이제 뮤테이션, 그러니까 돌연변이를 만들어 가지고 미생물에 돌연변이를 만들어서 어떠한 예를 들어서 뭐 아미노산이면 아미노산, 비타민이면 비타민을 만들 때 여러 종류의 엔자임이 필요한데 각 유전자는 거기에 필요한 각각의 단백질 또는 엔자임을 만든다. 그러니까 하나의 유전자가 하나의 단백질을 만든다라는 그런 이제 개념을 실험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 후에 그리피스라는 사람은 genetic information transformation, 그러니까 병원성이 아닌 그 균과 병원성이 있는 균을 이제 병원성 있는 균을 죽여가지고 병원성 아닌 균과 섞었는데 거기서 병원성 있는 균이 만들어지더라, 이런 걸 본 거죠. 그 후에 에이버리라는 사람은 병원성이 있는 균의 DNA를 분리해가지고 병원성이 없는 균에 넣어줘도 병원성이 나타난다. 그로 DNA야말로 어떤 유전 형질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개념에 도달했죠. 그 후에 헐시 체이스라는 사람은 헐시와 체이스, 헐시가 선생님, 체이스가 학생이죠. 이 실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박테리오파이지라는 그 바이러스를 이용해 가지고 확실하게 DNA야말로 유전 물질이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밝힌 거죠. 자, 그 후로 계속해서 이제 실험이 이어지는데,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좀 더 이제 DNA 구조가 만들어지기까지 실험들을 좀 더 들여다보면, 여기서 보듯이 펄링이라는 정말 이 화학자인데, 이 펄링은 화학의 아버지와도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알파 힐릭스, 이 생체 물질이 힐릭스로 되어 있다, 이런 사실을 말해준 거죠. 그 다음에 이 렌트겐에서 이로부터 러브렉은 어떤 데 기여하게 됐냐면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만들고, 그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크리스탈로그래피, 결정체를 분석하고, 이것을 잘 분석해서 구조로 완성할 수 있는 브렉 이퀘이션을 만드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엑스레이를 이용한 구조 분석, 이것이 가능하게 됐죠. 그 후로 차가프란 사람은 이제 DNA를 분석해 봤더니 A라는 염기는 T라는 염기와 1대1로 존재하고 G라는 염기는 C라는 염기와 1대1로 존재한다, 이런 것을 발견해 가지고 이걸 차가프 로 이런 식으로도 밝혔죠. 그 후에 이것은 사실 이 두 사람은 사실 요 밑에 있는 왓슨이 가서 영국에 가서 유학을 한 케임브리지 대학에 있는 연구자들이죠. 윌킨스와 프랭클린, 비운의 여인 프랭클린, 이 두 사람이 DNA의 엑스레이 구조를 사실 분석을 했는데 정확하게 그것을 분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왓슨과 크리기, 이 사람이 프랭클린이 한 일을 보고서 그것을 가지고 더블 스탠드 스트럭처를 완성시킴으로써 드디어 세상에 DNA의 입체 구조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하나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그리피스의 실험을 통해서 볼 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이
그러니까 비병원성인 균과 병원성인 균이 있는데 병원성인 균과 비병원성인 균인데 병원성 있는 균을 죽여가지고 그렇죠? 주사하면 쥐가 살죠. 비병원성인 균도 주사하면 쥐가 사는데 이 둘을 섞어서 주사를 했더니 쥐가 죽더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쥐가 죽었는가? 그 가능성은 병원성에 있는 어떤 물질이 비병원성에 있는 쥐의 균에 들어가서 그것이 병원성인 것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제 밝혀진 것이지만 비병원성에 있는 이것은 이제 에이버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비병원성에 있는 그 형질이 바뀌게 될 때 병원성에 있는 어떤 물질, 그것이 DNA라면 그것이 들어가서 그것이 형질을 바꿨을 것이다. 그것을 이제 밝히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러면은 에이버리 같은 사람은 DNA를 분리해서 여기다 넣어줌으로써 이것이 병원성을 나타냈다. 이런 것을 실험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렇지만 그동안의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단백질이 더 중요한 유전 물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에이버리의 실험을 믿지 않았어요. DNA를 분리해서 병원성이 나왔다라는 걸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 레빈이라는 사람은 DNA라는 물질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유전 물질이 될 수 없고 단지 DNA는 단백질의 어떤 스캐폴드 그러니까 단백질의 그 빨랫줄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레빈의 생각을 더 많이 받아들였죠.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가 이 박테리오페이지 껍질은 단백질로 되어 있고 안에는 유전 물질인 DNA가 들어있는데 요거 각각을 단백질은 S35, DNA는 P32로 이제 레이블을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게 됐는데 각각을 만약에 S35 단백질에 있는 것이 유전 물질이라면 그것이 세포 안 들어갈 것이고 DNA가 유전 물질이라면 P32가 이제 그것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것이니까 그것을 한번 측정해 보자. 그 세포도 유전 물질이 들어가면 거기서 바이러스가 다시 나올 텐데 바이러스가 만약에 DNA가 유전 물질이면 P32를 가진 바이러스가 나올 것이고 단백질이 유전 물질이면 S35를 가진 박테리오페이지가 나올 것이다. 이런 실험을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DNA야말로 유전 물질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밝힌 거죠. 이제 DNA가 유전 물질이니까 이제 DNA 구조를 밝히는 일만 남았죠. 그래가지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통합해서 왓슨과 크릭은 이 같은 DNA 이중나선 구조를 밝히게 되고 이중나선 구조를 밝히게 돼 보니까 역시 차가프가 봤던 것대로 A와 T, G와 C가 만나고 있으면서 A와 T는 이중결합이 수소결합이 2개, G와 C 사이에는 수소결합이 3개인 그런 구조를 만들면서 이제 어떻게 DNA가 복제되고 그것이 자손에게 넘어가는 것까지가 이제 다 밝혀지게 된 거죠. 이로써 DNA 구조는 앞으로 이제 분자생물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